지기현 판사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이 제가 아는 판사들 제가 접촉한 판사들을 굉장히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판사가 룸사롱에 가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소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냐? 그리고 지기현 판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제가 오늘 쓴 단독 기사 여기서 이제 최초로 그 단독의 내용하고 뒷얘기까지 상세하게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 일단 경과를 조금 보고 가실게요. 그 앞에도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서 들려드렸던 판읽기하고 또 진전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짚고 가시겠습니다. 접대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던 게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원래 뭐 민주당이 그 법사위에서 5월 14일 날 이 타임테이블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그 룸사롱 입구하고 내부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의혹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은 원래 이제 민주당이 그냥 말로써 뭐 선대위에서 뭐 발표를 하고 또 뭐 김용민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판사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더라 뭐 그런 얘기가 했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아니고 이제 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선대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그거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사람 재판에서 배제해야 된다. 재판이 어떤 재판이겠어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재판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에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소주에 삼겹살도 대접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날 5월 14일입니다. 법사위에서 이거 정말 저는 시간도 진짜 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1시 50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시간이 중요하냐면요. 이 오후 재판 시작하는 게 2시입니다. 그러니까 1시 50분에 사진을 공개를 하면은 당사자가 이거 보고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재판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사진이 공개된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자, 그래? 너 안 물러나? 그리고 뭐 소주에 삼겹살도 안 사 먹는다고 안 사준다고? 자, 봐봐. 이건 뭔데? 라고 하면서 공개한 사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바로 문제 이 사진이죠. 민주당은 이 업소가 룸사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빈 업소 사진이 있고 그리고 문제의 사진 지기현 부장판사의 사진이 선명하게 찍힌 이 사진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자, 너 룸사롱 간 거 맞잖아. 이 사진 이거 너 아니야? 라고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업소가 해당 업소라는 걸로 뭐 그걸 제시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그 지기현 부장판사 나온 사진에 그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똑같다. 바로 이 업소에서 찍은 사진이다. 라고 하면서 룸사롱 간 거 맞네. 지금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재판 마치면은 안 돼. 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법이 이거 제시된 의혹만으로는 접대를 받았다는 거지 불분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윤감실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공개가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궁금한 게 아니 룸사롱인데 사진을 찍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 거기 가기는 간 건가? 저기는 룸사롱 맞아? 이런 의문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의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취재를 해서 방금 이제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이 사진이 어떻게 해서 찍은 것이냐? 법조계 후배하고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시기도 민주당이 주장한 시기하고 다릅니다. 민주당이 작년 8월이라고 했잖아요. 작년 8월이 아니고 2023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작년 8월이라고 하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도 작년 8월? 작년 8월? 내가 저기 사진 찍힌 애들하고 만났나? 뭐 그렇게 자기도 찾았을 거 아니에요. 방어를 위해서 사진도 찾고 기록을 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작년 8월 뭐가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왜 사진이 저렇게 공개되면은
지기현 부장판사도 상황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누구고, 아, 그때 어디 갔었지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명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작년 8월이 아니고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2023년 여름이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찍힌 사람들은 누구냐? 지기현 부장판사의 법조계 후배라고 합니다. 법조계 후배. 정확히 어떤 법조계 후배인지는 저도 이제 아직까지 거기는 이제 조금 파악이 덜 됐는데,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는 법조계 후배들로 알려져 있고요. 현직 판사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 사람들하고 왜 사진을 찍었냐? 자, 경위가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취재한 상황을 한번 그 재구성을 해볼게요. 그 후배들이 뭐 주로 이제 지방에서 거주하는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뭐 서울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셋이서 밥을 먹었고 그 식당의 결제 영수증이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밥값 지기현 부장판사가 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이제 뭐 헤어지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는 난 이제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후배들이 형 우리 저기 술 한잔 하고 가자라고 해서 간 게 이 샤르망. 여러분 이제 업소 이름 다 아시죠? 청담동에 있는 샤르망입니다. 이 샤르망은 지금 일종 룸사롱이 아니고 2종 이제 단란 주정으로 돼 있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공개된 홀이 있고 뭐 단체 방이 있고 공개된 홀에는 뭐 라이브 연주도 할 수 있게 기타나 피아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다고 해요. 이 샤르망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 알고 단골 이런 것은 아니고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단골로 이제 지금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 자기는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2023년이니까 중앙지법에 이제 왔을 때예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시점이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계엄이 일어난 게 작년 3월, 12월인데 그 재판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시점이고 2023년 그러니까 2023년 중앙지법에 와서 뭐 발령받아서 얼마 안 된 이제 그런 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중앙지법에 왔고 또 합의부 부장이고 그러니까 뭐 조심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술자리는 안 하고 나는 집에 갈게. 그 자리까지만 가서 나는 집에 갈게. 그러고 간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후배들이 형, 우리가 형 같은 사람 언제 만나보겠어. 우리 기념으로 사진이나 찍자라고 해서 찍은 게 그 문제의 사진인 것으로 이제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 이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설명하는 경과를 들어보시면은 어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만난 법조계 후배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주 만난 사람들이랑 사진 안 찍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법조계 후배들을 만나서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본인은 가려고 그랬는데 후배들이 술 한잔 하고 가자라고 그래서 뭐 샤르망에 갔고 가서 자기는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형 뭐 기념인데 이렇게 만난 것도 정말 뭐 기념인데 사진이나 한 장 찍자.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사진을 찍어?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법조 기자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기현 부장판사 인물평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인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진도 보셨을 거예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왜 옛날에 도전 골든벨 있잖아요. 법원에서 찍을 때 그때 이렇게 이렇게 찍은 모자 돌려 쓰고 찍은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활달하고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법원이나 법조계 그런 캐릭터가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 사이에서도 인싸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 근무하면서도 아마도 뭐 이런 후배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인연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뭐 후배들이 이제 오니까 서울 왔으니까 밥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하고 이런 후배들과의 관계를 뭐 이제 그 판사들이나 내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마치 그 초선 의원이 당대표 만나면은 대표님 저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으시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다. 그리고 신문사로 비유를 하자면은 수습 기자가 편집국장 만나가지고 국장 저희가 언제 국장하고 밥 먹고 이렇게 사진 찍겠어요. 한번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어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찍은 게 좀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원래 민주당이 사진 공개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 그거였잖아요. 아니, 룸사롱에 갔는데 사진을 찍어? 100만 원 넘게 접대받았는데 사진을 찍어? 그게 의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해명을 본인이 한 것으로 알려진 이 해명을 들어보면은 저는 상당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추정이 갑니다. 물론 이제 조사가 100%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지기현 부장판사가 낸 내역이 그 결제 내역, 카드 결제 내용 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이렇게 경위를 적은 경위서를 냈을 것이고 그러면은 윤감실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윤감실이라는 데가 대법원에서 판사 비위 조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그때 자리에 갔던 후배들 법조계 관계자들이니까 아마도 부르거나 최소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뭐 정말 이거는 가능성은 뭐 사실 다 열려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뭐 진짜 다른 마음 먹고 그거요. 규현이 형이 다 우리한테 얻어먹었어요. 끝까지 술 마셨어요. 정말 진짜 정말 악하게 마음 먹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래요? 그 술값 얼마인데요? 당신들이 물은 술값 얼마인데요? 100만 원 이상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진짜 김영란법 위반이 되거나 정말 직무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는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 뭐 본인의 해명으로 알려진 이런 거 들었을 때 이거는 사실 이게 사진이 이렇게 된 거구나 좀 더 이해가 가는 측면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행님 말씀대로 그 민주당이 공개한 3장의 사진 중에서 여자들이 앉아있는 사진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찍은 거냐면은 당시에 찍은 게 아닙니다. 혹시 헷갈리실 부분이 있으시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보자가 이 일행 중에 하나인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이 제보자가 어떻게 보면 사후 증거 확보를 위해서 나중에 어떤 모 변호사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거기를 찾아서 사진을 찍었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제 추정인데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지기현 부장판사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평소에도 사람 좋아하고 활달하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지기현 파면 뭐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같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그 사람의 지인이 아마 제보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제보자가 사진을 찍은 사람한테 야, 너 지기현이랑 옛날에 술 마셨다며. 너 그거 뭐 없어? 너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랬다며. 그래 옛날에 그런 게 있던 것 같은데 야 그거 줘봐 그거. 그렇게 해서 사진이 넘어가서 이번에 그런 룸사롱 의혹 제기 정말 저는 근거 없어 보이는데 근거 없는 룸사롱 의혹 제기에 동원된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 SSJ님 말씀대로 사진 찍으러 수집 가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민주당 주장대로 100만 원, 200만 원,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술집을 가면서 저 접대받았어요. 인증샷 찍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게 사실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비가님 그 사진은 후배가 뿌린 건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단은 후배가 뿌렸다기보다는 이 제보자하고 또 사진 찍힌 사람하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추정이고요. 앞으로 어떤 경위로 이 사진이 넘어가는지는 앞으로 이제 조사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급 루팡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문제 이게. 판사님이 왜 이걸 일일이 말을 해야 됩니까? 재판하기도 바쁜데 판사가 이걸 이렇게 일일이 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이게 정말 고약한 거고 이게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전국 3,000명의 판사들한테 칠링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냉각 효과입니다. 자, 너네들 봤지? 저 윤석열 풀어주면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재판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기현 부장판사한테도 굉장히 센 압박, 앞으로 할 재판 결과에도 굉장히 센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너 봤지? 너 이래도 너 내란죄 무죄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전국 3,000명의 판사들한테 어떤 나중에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따져봐야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어떤 사건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는 부분으로 판사를 공격하고 이거를 판사가 증명하게 하고 반대 사실을 증명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공작하는 사람이 나쁜 거죠, 진짜. 정말 조사해서 돌판구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이게 진짜 공작성이라면 그 공작한 사람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라인님, 저도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기현 판사님 정말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물러서게 되면은 정말 저질스러운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사회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기현 부장판사 사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것까지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정말 의결을 해야 된다면 이걸 의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